사상 초유의 코로나19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설상가상입니다. 사람도, 가금류나 가축도 철저한 거리 두기가 관건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번지던 제천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이나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면서 사재기가 발생하자 한 사람의 한 장으로 판매량이 제한됐습니다. KT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270억 원 넘게 미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코로나19도 비상입니다만 해마다 겨울이면 걱정을 끼치는 불청객,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사람도 또 가금류나 가축도 철저한 거리 두기가 관건입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의 한 통제초소. 방역 요원이 오가는 차량을 살핍니다. 닭이나 오리를 태웠는지 소독은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위에 다 붙어 있어요. 그 거점에 가서 소독을 하고 와야 돼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역 내 메추리 농가에서 의심 신고 하루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기 때문.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닭과 오리, 메추리 농가 50여 곳은 30일 동안 이동할 수 없고 거리 제한을 벗어나는 곳도 오는 14일까지 가금류 이동이 제한됩니다. 코로나랑 똑같은 거예요. AI랑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 있는 줄 알아? 사람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소나 돼지 같은 축산 농가 또한 가축을 싣고 다닐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야생조류 분변이 바퀴에 묻는 등 혹여나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꼭 필요한 경매만 참석하고 가축 이동 차량 운행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도 지키고 내가 소독을 잘해야 남의 것도 보호가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안 움직인다. 더욱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로 볼 때 철새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커 농장 간 수평 전파만은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잠복기는 최대 21일인 만큼 그 사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바이러스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전파가 되고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도 가축도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지금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거리 두기가 상향된 가운데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은 이어졌습니다. 제천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이던 노인요양원의 90대 환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자가격리 해제 예정자 5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까지 모두 1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감염됐고 충주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자의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는 12명 추가돼 47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무서운 기세로 번지던 제천의 코로나19 확산세, 조금이나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가 추가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격리 상태에서 확진돼 지역 전파 가능성이 줄고 있는 것인데요. 또 가족 모임발 환자들의 접촉자 200여 명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보름 사이 제천 한 곳에서 쏟아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시의원을 포함해 13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14명이 나온 날도 있습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지역 전파는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 가족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6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만 13,400여 명. 시민 10명 가운데 1명은 검사를 받은 셈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 입소자와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는 확진의 연속입니다. 대화를 못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문을 딱 닫아 안 나오시니까 우리 한 골목에 살아도 얼굴을 못 봐요 지금. 다 무슨 원수 적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살고 이래요 아주.
그런데 계속 악화되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나온 확진 환자 24명 가운데 18명이 이미 격리 중인 상태에서 발생해 따로 접촉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6명도 절반은 감염 경로가 확인된 환자들입니다. 가족 모임발 연쇄 확산도 둔화되면서 관련 자가격리자 210여 명이 2주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제천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역 전파가 사실상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은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는 접촉자를 외부와 격리시킨 것에 따른 것으로 지역 사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이번 주말까지 가족 모임발을 포함한 510여 명의 격리자들이 추가로 해제를 위한 검사를 받을 예정. 이들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와도 이미 2주 동안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인 만큼 결국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는 건 철저한 거리두기와 소위 깜깜이 확진 환자들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앞서 서울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라임펀드 관련 청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어제 라임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윤갑근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 원을 건네 로비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검찰 수사는 전관 예우나 정치 논리를 벗어나 진실을 향해 날카로워져야 한다며 성역 없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음 달부터 평균 63% 인상됩니다. 지난달 말 이같이 결정되고 이달 초 고시되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청주시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판매량을 한 장으로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마트. 고객들이 구입한 물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갑니다. 한 번에 종량제 봉투를 여러 개 사가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고객이 봉투를 구입하다 보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고객들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가져오는 양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종량제 봉투 인상을 결정한 뒤 사재기에 대비해 공급량을 4배까지 늘렸지만 폭주하는 주문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점포마다 이제 금액 제한을 걸어서 일정량만 들어가고 있어서 그게 지금 금방 동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봉투 재고가 바닥났다는 판매점과 사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로 청주시 관련 부서도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결국 재고가 거의 동이 나면서 청주시는 1인당 판매량을 규격별로 5장으로 제한한 지 열흘이 안 돼 규격 상관없이 아예 한 장으로 낮췄습니다. 봉투값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 김에 구매하자라고 해서 더 구매 수요가 훨씬 늘어났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종량제 봉투가 지나치게 저렴해 원정 투기를 부추기고 재활용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달 말 평균 63%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내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함께 봉투의 색도 바뀌는 가운데 현재 봉투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단계적으로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충청권에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정부부처 소관인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등을 우선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 균형발전 특위를 꾸려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청권을 수도권, 동남권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의 3대 축으로 세우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피력한 한편 청와대 이전은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 MBC 충북은 지난 2018년 KT가 대리점에 마땅히 줘야 할 수수료를 상당 부분 누락했다고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공정위 조사 결과 KT가 전국 대리점에 미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2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리점 업주들은 실제 미지급된 수수료는 이보다 더 많고 또 개선된 것도 없다며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이동통신 대리점은 5년간 가입 고객이 낸 월 수납액 가운데 본사가 정한 일정 비율을 관리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경 당시 고객의 납부 요금 6.15%에 해당하는 이 관리 수수료가 몇 년간 갑자기 확 줄었다고 호소한 대리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수수료액이 조금씩 편차가 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추스려 보니까 20% 정도 줄더라고요. 많이 차이 날 때는 30%까지 차이가 나고요. 이들 가운데 대리점 두 곳이 5년 가까이 11억여 원을 못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냈고 2년여 만에 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를 본 곳은 이 두 곳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KT가 전국 7천여 개 대리점 중 2,600여 개 대리점에 대해 275억 원 넘게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KT에 대해 신고인들이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공정위 신고가 되고 6개월이 지난 뒤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왔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분은 추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경고에 그쳤습니다. 주된 이유는 KT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인 전수조사로 폐업 등의 경우를 빼고는 정산한 데다 대리점의 고객 수납 금액 산정을 비공개했던 시스템도 자진 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했던 한 업주는 실제 받아야 할 미지급액분의 불과 7% 정도만 받은 데다 말만 시정이지 여전히 대리점은 가입 1년이 지난 고객의 가입 상품과 수납액 산정 내역을 알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재정산해 준 게 2개 항목밖에 안 되고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정보 검색 기능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데 KT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공정 조사가 됐다라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액 산정은 이론이 없는 확실한 부분을 토대로 했다며 계약서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리점에 1년 6개월간의 문제 제기에도 문제 없다던 KT. 결국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미지급액만 275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단순 전산 오류였다는 말로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대리점 업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도의회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11일 보은군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도의회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재완 도의원이 유권자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퇴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유정 도의원의 중도 낙마 후 재선거로 당선된 박재완 도의원 역시 사퇴하면서 보은군 도의원 선거는 11대 도의회에서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